지금부터 이제 12장 힘을 받는 보의 해석과 설계 부분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 재료 1에서 앞쪽 부분에서 강의하면서 이제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외를 했던 많은 부분들을 이제 나머지 다 했어요. 지금까지 이제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원래 재료 2에서 하려고 하던 부분, 재료역 각 이제 진도상으로 보면 12장 부분, 이 부분 또 실제로는 이 전단력도 모멘트도를 잠깐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전단력과 모멘트와의 하중과 전단력하고 모멘트, 분포 하중과 전단력과 모멘트의 관계 때문에 미리 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그 부분 좀 뒷부분에 나와서 그 부분 또 좀 추가를 참고를 해서 좀 더 하기로 하고, 일단 12장에서는 이제 힘을 받는 보의 해석과 설계를 할 건데, 지금까지 보면 11장까지 했던 걸로 보면 11장까지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는 전단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굽힘까지 한 거죠. 굽힘, 축하중하고 굽힘까지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비틀림. 그러니까 지금 힘을 주로 받는 거는, 힘은 횡방향에서의 회전 성분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주로 받는 것이 보라고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보라고 하는 거는 횡방향에 회전이 되는, 굽힘이 되는 굽힘 모멘트를 주로 받는 애들이에요. 그랬을 때 이 보를 어떻게 설계를 할 거냐. 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역학적으로 이 구조상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그냥 가로로 하중을 받는, 가로로 돼 있어서 위로 하중을 받는 형태, 이게 보예요. 가로로 놓여져 있고 위에서 받는다는 게 횡방향 하중 또는 횡방향으로 주어진 굽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로로 세워진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둥이 되겠죠. 축방향 하중을 받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축으로 되어 있는 게 기계적인 요소로 보면 축이 되는 건 비틀림을 받는 거고, 축도 물론 굽힘도 같이는 받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보의 해석과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배운 게 당연히 그래서 지금까지 이때가 배운 거 뭐냐면, 당연히 시그마는 i분의 mc 또는 마이너스 i분의 my라는 것을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응력 값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응력을 해석하고 이걸 기준으로 설계를 한다라고. 설계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이거에 대해서 나머지 이거를 결정하는 거니까, 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모멘트는 정해진 거예요. 이건 주어진 하중이니까 이건 주어진 거고, 여기에서 보면 이 굽힘에서 보면 I 값은 형상에도 관련이 돼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모양이 되겠죠. 모양으로 보면. 그래서 이때 M은 주어져 있으니까 주어진 S에 대해서 응력을 계산하는 것이 해석 과정. 그 다음에 여기서 주어진 허용 응력이 주어져 있고, 그거에 따라서 모멘트가 주어졌을 때 이 S를 결정한다. 그래서 S를 결정하는 게 이 설계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건 순수 힘이에요. 순수 힘. 단지 그냥 모멘트만 존재, 또는 지금 모멘트에다가 하중이 존재를 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복합적인 수직 응력이 존재하는 구조만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보는 가장 중요한 형태인 거예요. 이렇게 가로로 돼서 이런 하중과 모멘트를 받는 형태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단지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은 전단은 안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모멘트는 주어져 있고, 이건 지금 이거의 단면을 결정하는 거예요. 단면이 주어져 있으면 S가 나오는 거고, 단면 결정하는 거. 그러면 이 단면이 지금 동일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등단면 보를 다룰 거예요. 단면이 동일하니, 그럼 얘는 모든 이거에 똑같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주어져 있는 이런 하중들 때문에 이거 값을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모멘트의 최대값이 찾고, 모멘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똑같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똑같지 않게들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결정하고, 그래서 이거를 결정하든가 얘를 계산을 하는 부분이 12장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자, 그래서 12장에서는 힘을 받는 보 해석과 설계인데, 다시 설명을 하면 보를 설명합시다.
보는 직선으로 된, 여기서 보면 등단면 부재예요. 지금은 등단면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보가 이렇게 쭉 놓여져 있으면, 쭉 가로 길이 방향 놓여져 있으면 여기에 단면하고 여기에 단면이 다 동일하다. 그렇게 하지만 S 또는 I, C 이런 값이 다 동일하겠죠. 그럼 형상이 하나로 좀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재로 수직으로 하중을 받는다. 이거에 대해서 직선으로 되어 있는 등반 단면 부재인데, 수직이라는 게 이게 종방향이면 종방향에 수직되는 횡방향으로 받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횡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버텨주는 거고, 횡방향에 힘을 받는다. 그렇다고 하면 보에 만들어질 수 있는 거는 힘. 이렇게 되면 횡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여기는 모멘트, 휘어져서 이렇게 모멘트가 생길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전단이에요. 우리가 재료원에서 물론 배웠죠. 전단만 발생을 한다. 그럼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죠? 토크하고 축 방향에 대한 축 하중이 있죠. 이 부분이. 근데 이거 두 개는 우리가 종방향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고, 보는 횡방향으로 들어오는 것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휭과 전단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누르다 보면 여기서 이렇게 힘을 줄 수도 있지만 이런 힘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려하지 않겠다. 이렇게 비틀리는 것도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겠다. 보에서는 고려하지 않겠다. 이거를 고려하는 거는 축이 되는 거고, 이거를 고려하는 거는 이 봉 또는 기둥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의 상대적인 의미로는 기둥이 돼요. 그래서 축 하중만 받는 것. 그럼 자, 보에서는 이제 들어올 수 있는 하중이 뭐냐 하면 집중 하중하고 분포 하중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집중 하중은 단위가 뭐 뉴턴, 킬로뉴턴, 킬로파운드라고 해서 이렇게 한 점에 들어오는 하중이 되겠죠. 한 점에 들어오는 이걸 집중 하중이라고 부르고, 분포 하중은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경우죠. 이렇게 우리가 면으로 누른 거 이렇게 돼 있을 때 차가 책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것이 분포로 이렇게 눌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포 하중. 이 분포 하중은 일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선형의 값을 가질 수도 있고, 함수 사인 함수를 가질 수도 있고, 뭐 이차 함수를 가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주어지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대신에 다만 분포 하중은 W는 이거는 단위 길이당 하중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뉴턴 퍼 미터 또는 킬로뉴턴 퍼 미터, 파운드 퍼 핏, 킬로 파운드 퍼 핏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물론 아까 이야기한 함수로도 이야기가 가능하고, 물론 이 부분은 분포 하중은 3차원이 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거는 길이 L이 있을 거고, 이쪽 방향 두께 T가 있고, 누르는 전체 하중이 있어서 이것이 실제로 이렇게 분포 하중이 될 거고, 그럼 W는 힘 나누기 전체적으로 보면 T 곱하기 L이 되겠죠. 그럼 이 값은 분포 하중이 결국은 이 분포 하중은 그대로 압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압력 또는 응력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쪽 부분이 다 두께 방향으로 다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라인 하중처럼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 그래서 보에 대해서는 이제 보를 구분해야 되는데, 보는 지지되는 방법, 어떻게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이제 그림을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쪽에 이거는 핀이에요. 핀이라고 하는 거는 보가 이렇게 있으면 보에다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핀을 박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핀이고, 이 부분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건 롤러 조인트예요. 롤러 조인트.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받쳐 놓으면 보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고, 이쪽으로는 움직일 수 없게 만들고, 정력하게 해서 다 했었죠. 그죠? 이건 핀이고 여기는 롤러다.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단순 지지보라고 해요. Simply Supported Beam이라고 불러요. 단순보 또는 단순 지지보. 그다음에 이 두 개 걸쳐져 있는 이 길이를 스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간이라고 불러요. 지간. 스팬으로 해서.
그래서 핀이고 롤러긴 한데 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걔를 내민보, 오버행잉 보라고 불러요. 그 다음 유명한 거는 이제 이 외팔보, 한쪽이 완전 벽에 고정이 되어 있고 외팔처럼 한 팔처럼만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를 외팔보라고 부르고 캔틸레버 빔이라고 불러요. 캔틸레버 빔 제일 많이 쓰이는 형태죠. 더 많이 자주 하는 건 이거하고 이거고, 그 다음에 내민보도 가끔 길게 놓으면서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 그런 정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 보에서 길어지다 보면 이거를 가운데도 하나를 더 받쳐 놓은 것이 컨티뉴어스 보라고 해서 빔이라고 해서 연속보. 그 다음에 이 외팔보에서도 누르게 되면 밑으로 쳐질 수 있으니까 밑에를 받쳐주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이 1단 고정, 1단 단순 지지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fixed at one end, 한쪽 편은 고정돼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fixed 됐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핀, 이건 롤러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여기 부분은 fixed가 된 거죠. 그래서 한쪽은 fixed 됐고 1단은 완전 고정됐고 한쪽은 1단은 단순 지지가 되어 있다 라는 보가 되고, 완전히 양쪽에 다 박혀 있는 경우는 양단 고정보, 이거는 이제 완전 픽스드 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지지되어 있는 형태에 따라서 구분을 한 거고, 다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역학적으로는 볼 때는 정정보와 부정정보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2번 학기에 들어와서 이제 부정정 문제를 풀었잖아요. 부정정 문제 뭐라 그랬어요? 지금 주어진 구속이 많아져서 이 반력을 정역학적으로는, 즉 평형식만 가지고는 정할 수가 없다. 완전히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 뭐냐면 고정된 게 더 많은 거죠. 미지수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연속보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거죠. 2차원 문제면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정식이 이제 미지수가 방정식이 이제 이 방정식이라는 게 평형식이잖아요. 평형식이 이제 세 개가 있는 거죠. 세 개. 힘 fx하고 그 다음에 힘 fy하고 모멘트 mg하고 세 개인데, 특히 이거 빔 문제는 우리가 fx는 보지 않아요. 이것만 보고 있는 거니까. 그게 뭐냐면 보에서의 빔에서의 문제는 두 개만 구할 수 있어요. 두 개 미지수가. 그래서 여기도 지금 하나, y 방향만 하나, 둘. 이건 x는 없으니까 하나, 둘. 여기도 하나, 둘. 여기도 보면 하나, 여기서 뭐 하나, 둘.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 정정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세 개니까 부정정보. 여기도 보면 하나, 두 개, 하나, 이거 두 개, 옆쪽 x쪽은 없다라고 했으니까 모멘트 y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부정정보.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두 개의 미지수에 대해서 부정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훨씬 더 풀기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풀이가 가능하려면 우리가 여기서 부정적 문제 했었잖아요. 그죠? 변이식이 필요하다 그랬죠. 변이의 식이. 그래서 변이의 식이 들어간 게 우리가 compatibility equation, 적합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풀이가 가능하게 하려면 이거에 대해서 변이에 대한 식을 알아야 돼요. 이거에 대한 변이의 식은 뭐냐면 힘이 들어오면 이게 처짐이에요. 처짐. 그래서 뭐냐면 처짐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처짐은 우리가 15장에서 하게 될 건데 거기에 가서 이 부분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근데 뭐 이런 부분도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힌지로 되어 있을 때는 풀이가 가능해요. 대신 힌지는 회전이 없으니까 잘라냈을 때 이거와 이거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뒤쪽 부분에서만 보면, 이쪽 부분에서만 보면 미지수가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서 하나, 두 개가 있고
이쪽은 가로 쪽은 없으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세로 쪽만 남아서 이거 두 개가 0이 돼서 이거 하나가 남기 때문에 여기서 미지수 3개로 풀리고 여기에서 이게 뭐 미지수 3개로 풀린다는 거예요. 물론 x가 이렇게 포함을 하면. 그래서 힌지 문제는 잘 구성된 경우는 풀 수가 있어요. 나머지들은 다 이 부정정이 되면 그냥 풀지 못하고 주로 정정보를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의 해석 방법, 이제 보를 이제 그러면 어떻게 풀 것이냐, 보를 어떻게 풀 것이냐 해석을 당연히 자유물체도와 평형입니다. 시작은 당연히 대신 자유물체도는 하중이 변화되는 하중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잘라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자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다. 보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이제 보면 외팔보가 되겠죠. 이렇게 외팔보고 여기서 하중이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면 보의 중간에서 이 보 우리가 구하는 방식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보를 해석한다는 거는 이거를 구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구한다. 근데 얘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로는 i분의 my인데 이게 최대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값을 지워서 이렇게 만들었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등단면 보니까 형상에서 나온다고 했었고, 그럼 문제는 이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최대값은 뭐냐면 이 값이 최대일 때겠네요. 그럼 보가 여기서 이 사이에 가는 동안에 모멘트가 다 일정하다면 관계없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 가는 동안에 바뀐다라고 하면 최대값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최대값을. 그래야지만 이 맥시멈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의 중간에 가운데 부분에서 모멘트가 과연 어떻게 될 거냐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가운데서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잘라야 되겠죠. 당연히 잘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요 부분에 또 역시 평형이 만족을 하겠죠. 평형이 만족을 하고 자유물체도로 그리면 난 여기까지만 관심이 있으니까 자유물체로 보면 여기가 자르겠죠. 이렇게 이 부분만 독립적으로 잘라낸 거잖아요. 그래서 하중 P가 있고 여기는 X고 이쪽은 당연히 이러한 P' 모멘트가 발생을 하겠죠. 이 X 방향은 0이 될 거고 X 방향 0이 될 거니까 없어질 거고,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하중 P가 주어져 있을 거고 요 P'은 P하고 똑같을 거고 이게 평형을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다 기준점을 잡으면 P 곱하기 X를 했는 게 이 M하고 같아져야 되겠네요. 그래서 M은 P 곱하기 X C라는 점에서 X라는 점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이 값은 모멘트고 그러면 수직 응력을 발생시킬 거고 이 P는 전단력으로 전단 응력을 발생시킬 건데 지금 우리는 이야기했지만 요것만 다루게 될 거고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임의의 하중들이 이제 막 겹치는 거죠. 이렇게 이 형태로만 보면 단순 지지가 돼 있는 보죠. 보가 있고 여기에 핀이 있고 여기에 롤러가 있으니까. 근데 이 안에는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게 이런 분포 하중이 들어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집중 하중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분포 하중까지 들어온 길이는 A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중간에 이런 단계 또는 이런 단계에서 그 값이 어떻게 모멘트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서 자 풀이 방식은 첫 번째는 자유물체도를 가지고 반력을 구해야 돼요. 외부력을 다 구해야 돼요. 그래서 외부력이 2개일 때는 구할 수 있죠. 만약에 이런 데 하나 더 놓여서 3개라고 하면 부정적이 되니까 지금 못 풀어요. 그래서 RA, RB를 구하는 방법은 당연히 이 전체에서 힘의 평형이니까 RA 더하기 RB는 위쪽으로, 이건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고 이 부분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고 같이 했을 때 마이너스로 넘어간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W 곱하기 A만큼이 이쪽 지점에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WA P1 더하기 P2가 되고 모멘트를 기준으로 잡으면
잡아서 풀게 되면 뭐 A점 여기를 잡아서 풀게 되면 이게 돌아가는 양 이게 돌아가고 돌아간 게 RB하고 똑같이 구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 값이 이제 A점 기준으로 하고 하면 RB에다가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 총 길이 L 한 개 이 점에서 보면 이렇게 돌리는 모멘트고 이게 RB 곱하기 L이 될 거고 나머지는 요거가 돌리는 WA 곱하기 A 나누기 2 더하기 P1 곱하기 L1 여기까지가 L1 여기까지가 L2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RB하고 반력을 다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전체적으로 전체 반력을 구하고 그 다음에는 부분에 대한 자유물체도를 걸어서 이 자유물 그려서 이제 하중이 변하는 위치별로 다 나누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분포 하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위치하고 여기 위치는 같은 x라는 같은 분포 하중 정도에서 이 동일한 식으로 구할 수 있을 거고 얘가 끝나버리고 나면 이 부분은 이제 또 달라질 거라는 거죠. 이 부분이 들어올 때도마다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된 내가 보고자 하는 단면마다 다 잘라서 전단력하고 모멘트를 표기하고 풀면 돼요. 풀이 방식은 그래서 물론 뒤에 가서 이제 제대로 부호까지 보고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결과적으로는 보의 해석은 이렇게 모멘트의 최대를 구하고 S 탄성 단면 계수를 나누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균일 단면 보일 때는 S가 상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응력은 모멘트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를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휨 모멘트의 최대점을 계속 얘기했지만 찾는다라고 하는 건 어디 위치 X라는 걸 찾는 거예요. 보에서 길이 방향의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크기 모멘트의 최대값을 이용을 해서 풀이를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여기에서 모멘트도 찾고 여기에서 전단력도 찾고 한다는 건 뭐냐면 찾는다는 건 뭐냐면 길이 방향에 대해서 풀이를 하는 거고 정의를 해주는 거고 그럼 모멘트는 x에 대한 함수가 되고 전단력도 x에 대한 함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전단력에 대한 모멘트에 대한 함수하고 전단력에 대한 x에 대한 함수로 만들어져 있을 거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우리가 말하는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BMD 굽힘 모멘트 선도 또는 이거는 전단력도 또는 굽힘 모멘트 도 이렇게 불리는 BMD와 SFD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도면으로 그래프로 보고 나면 여기에서 최대와 최대값을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도 했지만 보라고 하는 것이 휨과 전단이 발생을 한다고 했으니까 휨에서는 이 굽힘 모멘트가 가장 맥시멈이 되는 걸 찾고 그걸 따라서 수직 응력이니까 S를 결정하는 거고 나중에 전단력까지 배우게 되면 배웠으니까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죠. 전단력의 맥시멈 이 어떻게 됐어요? 타우는 IT분의 VQ였잖아요. 그러면 이게 최대일 때 나머지 이 부분은 다 형상에 관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형상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렇게 K의 A분의 V 이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이 값을 최대를 찾아야 돼요. 이 값의 최대를. 그러면 전단력도에서 최대값을 찾으면 되고 모멘트 선도에서 최대값을 찾으면 돼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전단력도하고 모멘트도를 그리는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금방 이야기했지만 전단력도 휨 모멘트도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부호를 결정을 할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1학기 때 설명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미 1학기 때 재료역학 1을 하면서 부호 규약하고 그 다음에 대충 그리는 법까지는 설명을 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예제까지 풀어보고
이번 주는 끝낼 건데, 일단 부호 규약, 이거는 우리가 규약이기 때문에 약속이에요. 약속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이렇게 쓰기로. 자, 그래서 보가 이렇게 쭉 놓여져 있으면 우리가 보의 단면을 잘라야 돼요. 보의 단면을 자르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자르면 그동안 보면 이쪽이 fx고 이게 fy고, 그죠? 그 다음에 지축 방향으로 이게 mz예요.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부호 또는 방향이죠. 이렇게 쓰여져 있을 때 양의 값을 갖도록 그동안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부호를 다르게 정할 거예요. 그래서 이 x는 없으니까 관계가 없고, m은 동일한데 이 전단력을 아래쪽을 양으로 쓸 거예요. 아래쪽을. 근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볼을 잘랐을 때 나머지 이쪽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쪽 면도 있잖아요. 이쪽 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똑같이 보면, 예를 들면 이렇게 쓰게 되는 거잖아요. MZ로. 이 그냥 일반적인 이 큰 전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글로벌 좌표계라고 그러는데, 글로벌 코디네이트를 중심으로 해버리면 그냥 다 이렇게 써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은 단면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재료를 봐서 재료의 오른쪽 단면에서는 아래쪽이 양, 재료의 왼쪽 끝단에서는 위쪽이 양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거예요. 이거 두 개는 서로 작용 반작용으로 당연히 없어지는 거. 이거 두 개 합쳐졌을 때는 이거 두 개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전단력의 정의는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이제부터 재료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 끝에 나왔을 때 아래쪽.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쪽에서 X에서 잡아갈 거예요. 항상 볼을. 그러면 전단력은 아래쪽이 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약속이니까. 그 다음 모멘트는 모멘트를 이렇게 만드는 게 양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모멘트를 똑같이 양으로 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0에서부터 플러스 x 방향으로 가지고 오고 있을 때는 전단력은 아래쪽, 모멘트는 반시계 방향으로. 만약에 재료를 제가 이렇게 자를 수도 있을 거예요. 이쪽 편 오른쪽에 두고. 그럴 때는 이거하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의 반대는, 이건 지금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거의 반대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겠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 부분을 가져오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되는 게 반대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멘트로 봐서는 전체가 이렇게 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왼쪽은 이렇게, 이게 서로 작용 반작용이어서 평형인데, 모멘트는 전체가 이렇게 위쪽이 센터가 나오는 방향이 양이 되도록 잡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요것만 좀 익숙해지면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도 x만큼 떨어진데 잘랐다. 그럼 아래쪽 v, 위쪽 모멘트 m 이렇게 쓸 거예요. 이걸 항상 양으로 쓸 거예요. 이 보에서 자른 나머지 이쪽 부분을 계산하려고 하면 이쪽 v'이고 이쪽을 모멘트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약속이니까. 그래서 다른 책에는 다르게 쓰는 부분도 있는데, 이 책에서는 저는 이제 비어 책의 이 방법을 굉장히 선호를 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전단력도와 모멘트도도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 방향대로 맞춰 쓰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 방향대로 유지를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타내는 게 좋은 점이 뭐냐면, 조금 전에 있던 이 그림 같은 경우에 보면 이 힘의 방향, 힘에 주어진 외력의 방향이 전단력도의 이동 방향이 그대로 돼요. 이 V 값을 그대로 정의를 하면.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발력이 생기고, 여기서 제가 이렇게 잘랐어요. 자르게 되면 이쪽에 아래쪽에 V를 쓰게 되면 이 V 값은 RA 값을 해서 양의 값을 갖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이 RA 값을 가지고 그대로 전단력도의
이 방향을 쓸 수가 있어요. 위로 올려준 거는 내가 전단력의 방향을 아래쪽을 양으로 했기 때문에 위로 작용하는 힘은 전단력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건 전단력에서 아래쪽으로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림상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힘의 방향대로 전단력도를 그리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이 나중에 다음 주에 이 지난번 했던 적분을 통한 관계, 즉 분포 하중과 그 다음에 전단력과 이 모멘트의 관계에서 관계를 가지고 적분식을 지난번에 했을 거예요. 적분식, 미분식, 이거 만들어진 건 미분식, 계산은 적분식.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바로 그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할 거예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이거는 풀어봐야 돼요. 자, 왜냐면 지금처럼 자유물체도와 이 그거에 따른 평형식을 이용해서 푸는 걸 풀이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예제 12.1번을 보면 자, 이렇게 보가 놓여져 있고 단순 지지보가 놓여져 있고 이 가운데 되는 지점에 하중 P가 놓여져 있을 때 이 모멘트도와 전단력도와 모멘트도를 구하자. 그럼 자, 첫 번째 여기가 핀이고 여기 롤러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모두 다 완전히 자유물체도를 만들어야 돼요. 채도. 이런 경계에 있는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경계는 없애는 방법은 자유물체도로 해서 반력을 만들어 주면 되죠. 그래서 이쪽을 RA, 이쪽을 RB 라고 해 놓으면 두 힘의 합이 P가 될 거고, 평형식에 의하면 모멘트로 구하게 되면 당연히 RB는 2분의 P, RA는 2분의 P. 물론 대칭이니까 절반씩 나누어져서 절반씩 나누어진다라고 해도 돼요. 해도 되고, 이제 좀 더 제너럴하게는 이렇게 A점 기준으로, 여기의 기준으로 모멘트식을 쓴 거죠. 2분의 L의 P, L의 RB. 하고 해서 RB를 구하고, RA를 구하고. 저렇게 되면 이 값이 2분의 P가 됐고, 이 값도 2분의 P가 됐죠. 그러면 이제 핀이나 이런 조건들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핀하고 이런 조건은. 그냥 단지 이렇게 힘이 작용하고,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 보만 남은 거예요. 그럼 자, 여기에서 자, 처음에 이제 이점 위치에서 이제 구해 봐야죠.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잘라 보면, 자, 요 위치까지 우리가 X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유물체도로 보면 여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유물체도를 여기까지만 따로 떼요. 그래서 여기는 RA가 P 나누기 2가 있는 거고, 여기까지가 X고, 여기는 아래쪽 V 우리가 정의를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위쪽 M 이렇게 정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요 구간에서 지금 평형식을 쓰면 이 FY의 합을 쓰면은 V는 P 나누기 2가 되겠죠. 요거하고 같은, 실제로는 식을 보면 P 나누기 2고 V는 아래쪽으로 가서 0이 되니까 요 식이 나오겠죠. 이건 이제 익숙하니까 그냥 풀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는데 어디다 놓을 거냐면 항상 여기다 놓을 거예요. 위치, 구하고자 하는 위치에, 구하고자 하는 X에 대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되면 V가 사라지게 될 거니까 대신에 방향은 항상 이쪽을 양으로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모멘트는 양으로 앞에 붙을 거예요. 그다음 여기니까 RA가 이쪽으로 돌리겠죠. 그럼 마이너스에 RA 곱하기 X가 돼서 0이 될 거고, 따라서 모멘트는 RA 곱하기 X가 되고, 옵션 P 나누기 2 곱하기 X가 되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는 이 새로운 P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자유물체도가 항상 유효하죠. 그래서 여기 뭐냐면 X가 어디까지냐면 X가 0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 보면 0부터 시작을 해서
2분의 L까지는 유효한 거예요. 이 식 자체가. 그건 뭐냐면 V 값은 일정하고 모멘트는 2분의 P 곱하기 X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 구간에서는. 그래서 여기다 놓고 보면, 여기다 이렇게 쭉 놓고 보면 전단력은 2분의 P로 일정해요. 여기다 이렇게 전단력도를 그리면 여기다가 2분의 P를 놓고 여기까지 일정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상수값을 갖는다는 거고, 모멘트도는 뭐냐면 X의 일차함수로 증가하네요. 그죠? 여기다가 모멘트 축을 이렇게 놓으면 여기는 X의 일차함수 쭉 증가를 해요. 여기까지, 여기 오기 전까지. 그럼 뭐냐면 여기서는 그냥 X가 0일 때는 0이 되고, X가 2분의 1일 때는 모멘트는 4분의 P가 되죠. 2분의 L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값이 P 나누기 4까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여기에 다시 P가 들어오면 이제 자유물체도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D 구간에다 끊는다고 쳐요. 그러면 이 구간에 이렇게 쭉 내려오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는 그대로 P 나누기 2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는 여기는 P가 존재하고, 여기는 L 나누기 2의 거리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보면 여기서부터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예요. 그럼 여기서는 잘랐으니까 아래쪽 V, 위쪽 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구간은 뭐냐, X는 뭐냐면 2분의 L부터 어디까지? 이 L까지가 존재하는 구간이 될 거예요. 이 구간은. 그러면 Y 방향에 힘의 합을 넣으면 여기서는 2분의 P가 위쪽, 여기서 P가 아래쪽, 그 다음에 얘는 아래쪽, 이게 0이 되죠. 그래서 따라서 V는 마이너스 2분의 P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모멘트의 합. 항상 X 위치에서의 모멘트 합이 되겠죠. 이쪽이 항상 양이 되고, 그러면 모멘트는 그대로 써지고, 요 위치가 될 거니까 V는 없어지게 될 거고, 여기 RA 요 값은 X만큼 해서 어느 쪽? 이쪽 방향. 이 부호의 반대쪽. 마이너스 P 나누기 2 곱하기 X. 그리고 나머지 이 P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돌리겠네요. 같은 쪽. 이거하고 같은 쪽. 이렇게 되면 이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이게 X고, 여기까지가 2분의 L이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L 만큼이 더하기 P에다가 X 빼기 나누기 2분의 L 만큼이 작용을 해서 0이 될 거예요. 그러면 모멘트는 이건 PX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넘어가 마이너스 2분의 PX가 있고, 이 부분은 마이너스 그대로 넘어가면 더하기 2분의 PL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값은 지금 무엇을 가질 거냐면 X가 2분의 L이 되면 마이너스 4분의 PL, 그러니까 4분의 PL. 이게 되면 모멘트는 4분의 PL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X가 나중에 L까지 간다라고 하면 L일 때는 0이 되겠네요. 모멘트가 0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요 V 값은 항상 일정하고. 그죠? 그렇게 되면 그 전에 이야기했지만 나머지 이쪽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분의 P였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마이너스 2분의 P가 된 거예요. 이 지점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P 나누기 2가 된 거죠. 그 다음 여기에 보여지는 이 식은 뭐냐 하면 이게 이 점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X가 L일 때는 0이 되는 거죠. 0이 되는데 이 식은 뭐냐면 X에 대한 마이너스 1차식이네요.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이 식이 MX는 마이너스 P 나누기 2의 X에 더하기 PL 나누기 2. 쉽게 정리하면 2분의 P에 L-X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여기는
P 나누기 2, 여기는 마이너스의 P 나누기 2.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전단력도고 이게 모멘트도니까 전단력도에서 최고 전단력은 2분의 P, 모멘트에서 최대 모멘트는 4분의 P, 여기다가 L이 빠졌네요. 그죠? 모멘트니까 L, 여기서 보면 모멘트 4분의 P, L, 그죠? L이 빠졌네요. 그죠? 모멘트 가니까 추가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모멘트의 맥시멈은 어디냐 하면 4분의 PL 이고 그 위치는 어디냐면 2분의 L일 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보가 만약에 파손이 되거나 파괴가 된다라고 하면 그 위치는 어딜 거냐 하면 X가 2분의 L이 되는 한 가운데 지점에서 이렇게 눌렀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열려서 깨지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멘트에 의한 파손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예제 2.2에서는 등분포 하중 W를 받는 자간 L인 외팔보라고 하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등분포 하중을 쭉 받는 거예요. 이 형태는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력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자, 그럼 여기는 이쪽이 지금 자유단이네요. 그죠? 자유단이네. 그죠? 여기를 풀면 RB를 풀면 RB는 WL, 이게 W니까 실제로는 이 가운데 이 WL이 걸릴 거고 정력학적으로 보면 2분의 L 되는 지점에 작용을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이쪽에 모멘트가 있어야 될 거고 위에 RB가 나올 거니까 RB와 모멘트 값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2분의 WL 제곱이 될 거라고 참고하면. 근데 이 부분은 끝단에서부터 우리가 들어가면 풀이가 가능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X를 좌표를 잡는 거죠. 그래서 여기 좀 잘랐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까지가 X고, 그죠? 여기에다가 아래쪽 W, 위쪽으로 올라가는 M이 주어져요. 그죠? 항상 이렇게 똑같이 쓰니까 이건 우리가 부호 규약이에요. 약속한 거. 이렇게 쓰자라고 한 거. 그러니까 나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이니까 요 분포 하중이 만든 힘은 W 곱하기 X가 될 거고, 이거에 실제 작용하는 위치는 어디냐 하면 정력학적으로 보면 절반인 2분의 X 되는 지점에 작용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평형식을 쓰게 되면 V하고 마이너스 V, 아래쪽 마이너스 V하고 이 WX도 이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WX가 걸릴 거예요. 그러면 V는 마이너스의 WX가 돼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1차식인 거죠. 1차식이죠. X가 0일 때는 0이 되는 거고, 최대로 보면 X가 여기까지 갈 때까지 똑같은 거예요. 상황들이. 힘의 상황이. 그러니까 X가 L이 될 때는 V는 마이너스의 WL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모멘트 평형식을 보면 모멘트는 여기에 기준을 두면 될 거니까 M 항상 그대로 써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요점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WX의 2분의 X 하면 모멘트는 마이너스 2분의 1 WX의 제곱. 이건 뭐냐면 2차식이네요. 그죠? 2차식이고 X가 0이 되면 모멘트는 0이 되고 X가 L이 되면 모멘트는 마이너스 2분의 1 WL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식과 이 식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이렇게 쭉 내려놓고 나서 전단력을 이렇게 그리면, 전단력이 있다고 그리면 처음 시작할 때 0이라고 그랬죠. WX니까 마이너스 1차식일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마이너스 1차식이고 0에서 시작하고 끝에서 뭐냐면 마이너스 WL이 있고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이 모멘트로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WX의 제곱, 이거 마이너스의 X의 제곱이니까 이런 형태겠네요. 그죠? 그래서 0일 때 0, 그 다음에 X가 L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 WL 제곱인데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래서 이게 전단력도고 이게 모멘트도. 그럼 전단력도의 최대값은 여기.
우리는 지금은 절대값을 보고 할 거니까 어디서 x가 l일 때 모멘트의 최대값은 요점이겠네요. 그죠? 절대값이니까 2분의 1 WL 제곱이 되고 어디에서 나오냐면 x가 l 인 위치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돼요. 그래서 요 값을 우리가 응력 구할 때 활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참고로 보면 요 값이 이 값하고 똑같아요. 크기가. 그래서 이 보통은 이제 나중에 보여주면 RB가 더해져서 0으로 끝나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다 보면 마이너스 2분의 WL 제곱인데 이 MB가 더해져서 이 값에서 0으로 끝나게 돼요. 이 값에서 나중에 이제 다시 하게 되면 이제 값이 같다는 거를 조금 인지를 해 두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문제 풀이는 정략학만 하면 풀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과제는 좀 많아 보이는데 1, 2, 3, 4, 7, 8, 9, 14, 20번 내 책에 보면 그러면 뒤에도 좀 이걸 숙제를 앞에서 조금 많이 해야지 뒤쪽에 가서 조금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12장 1번, 2번, 3번, 4번은 거의 다 해줬어요. 지금 거의 비슷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 7, 8까지 5번하고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 앞에 1, 2, 3, 4, 7, 8까지 과제 뒤에 다 풀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9, 14, 20번 14, 20번 다만 이 잘 풀 수 있는 사람들 때문에라도 과제를 내주는 거고, 여러분들 과제 여기에서는 항상 이 솔루션 보지 마시고 솔루션 봤다라고 하면 다시 보지 않고 풀이를 잘 할 수 있게 하면 돼요. 지금 할 수 있게. 그냥 다음 주에는 숙제를 한번 검사를 할 거니까 꼭 이걸 제대로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잘 해야 돼. 좀 귀찮더라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